17개월 여자아기 아직 혼자서는 못 걸어요. 16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위에 연년생 오빠가 있어요. 인지, 수영 언어, 대근육 모두 느리고 2kg 자체 저체중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워킹맘이어서 제대로 못 보살펴 주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명 반응, 눈 맞춤은 가능한데 모든 발달이 너무 느려요. 17개월의 여자아이가 아직 혼자서는 못 걸어요 라고 하면 엄마 혼나야죠. 어머니 혼나셔야죠. 직장 다니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직장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직장 다니고 요즘에 엄마들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17개월을 혼자서 못 걷게 하면 그 전에 이미 아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12개월에 그죠?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다른 발달은 다 된다면서요. 아이들이 대근육 발달이 안 되면 다른 발달들도 대부분 다 늦어요. 인지 발달 당연히 늦고요. 네, 당연히 언어 발달도 늦고 다 늦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체중이지만 호면 반응도 잘 되고 눈 마주침도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 걔를 데리고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잡아 당겨서 억지로라도 오게 한다든지 계단을 올랐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하늘 자전거를 타게 한다든지 균형을 잡는 거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아직 혼자서 못 걸어요 해서 지금 17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엄마는 지금 호명 반응도 되고 눈 마주침도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보통은 언어 발달, 그죠? 인지 발달 대부분 다 늦어요. 여러 가지가 다 늦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있다가 나중에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이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긴장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걷는 거를요 누군가 도와줘서 걷는 거 거의 없어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쿵쿵 하고 넘어지더니 탁 일어서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뛰더니 유리에 빵 받고 못 써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혼자서 하지 뭐 걷는 걸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근육 발달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요 선천적으로 한쪽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기 때. 그런데 앉았다 일어섰다 우리가 운동을 시킨다든지 런닝머신을 뛴다든지 계단을 오르내리락 한다든지 그런데 아이가 한쪽을 이렇게 계속 기울여서 걷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쩔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얘는 유전으로 한쪽 다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의 친할머니가 벌써 이제 앉아서 이렇게 거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싫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따라서 흉내를 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가면 아이가 잘 걷다가도 할머니처럼 양쪽 팔로 이렇게 막 걸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그냥 아이가 자꾸 모방을 하니까 시댁에 안 가야지 못 가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거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엄마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했을까? 청담공원 있죠. 그냥 아니고요. 일반적인 데 가면 걔가 너무 똑똑하니까 으악! 막 이렇게 소리치니까 누가 애 잡는 줄 알고 신고할까봐 엄마가 가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왜? 대근육 발달을 시키려면 바깥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밖에를 가는데 애가 으악!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청담공원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운동을 시켰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잘 걸어요. 알게 되는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은 정말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그거를 고쳐내는 거야. 선천적으로 근육이 안 생긴다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시켰으면 똑바로 걸어다녀요. 똑바로 걸어다녀요, 언니. 그러니까 지금요
못한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17개월도 늦었어요. 잡고요. 걷고요. 눕혀갖고요. 다리 마사지 막 하고요. 근육 발달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병원 가서요. 네, 확인 좀 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첫 질문부터 너무 긴 글이네요. 34개월 남자예요. 최근 들어 엄마 아빠를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이 상하면 자꾸 때리고 뭘 하다가 안 되면 아이씨 지랄이야 하는 소리를 혼잣말을 합니다. 34개월이 차원이 높군. 그리고 악을 쓰고 울고 던지는 건 기본이고 자기 머리도 막 때려요. 질문이 세 가지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랑 키즈룸에서 자동차 같이 갖고 놀다가도 놀라고 얘기했더니 아이씨 아니라고 하면서 또 던지고 이게 좀 너무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응? 어머니 훈육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34개월짜리가 엄마 앞에서 아이씨 그러고 지랄이야 그러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34개월이 지가 힘이 세봤자 뭐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그죠? 때리려고 하면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손을 잡으면요 발로 막 차요. 발로 막 차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손 잡고 발 잡으면 어떻게? 옛날에 오은영 박사님처럼 양쪽 다리를 끼고 아이를 잡고 그러면 애가 입이 있잖아. 입이 터져서 막 난리가 쳐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34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도 48개월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애들 더 힘들어요. 그 훈육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요. 지금 봐요. 엄마 아빠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하는 거 엄마 아빠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잘해줘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그거가 처음에는 약간씩 살살 때려요. 근데 툭툭 때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말해요. 어허 엄마 때리면 어떡해. 누가 엄마를 때려. 이 정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툭툭 건드렸는데 그냥 너무 오는 건 너무 약해.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거가 더 세게 때려볼까? 더 소리치나? 안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여기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함께 한다고 생각할게요. 미리 일찍 하십니다. 24개월이 지나면 훈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34개월인데 10달 동안 뭐 하셨어요? 10달 동안 훈육 안 하시고 힘 좀 약할 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요 어머니 말을 잘 하는 상태고 몸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해봤자 사실은 그 아이가 알아듣는 것 같아도 또 해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말로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 이미 이 아이는 다 고쳤어요. 아니요. 이 아이는 그냥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죠? 손을 잡으면 발로 차고 손하고 발을 잡으면 소리를 치고 지금 얘가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되게 힘들어져요. 34개월에 이 정도로 자기가 말을 하고 엄마한테 힘자랑까지 하는 애들은 손을 대도 안 되고 말로 해봤자도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뭔가 좋아하는 걸 사주고요. 뭔가 좋아하는 걸 말을 안 들으면 뺏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걸 못 사용해. 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완벽하게 말을 잘 듣진 않지만 조금 겁을 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때린다는 건 엄마 아빠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만만한 엄마 아빠가 훈계를 해봤자 안 들려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욕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세게 나가잖아요. 더 센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뭐 장난감을 사달라는데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이거 잘해서 이거 사주는 거야. 알았지? 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거 못하면 다시 뺏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우리가 사주고 나서 우리가 줬다 뺐으면 치사하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원래 유치하고 치사해요. 아이들이랑 놀려면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지금 34개월은 25개월에서 36개월은 친구처럼 놀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친구처럼. 근데 그 친구가 약간 힘이 센 친구여야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그냥 시니어예요. 종처럼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는 종인가 봐요. 맞는 거 보니까. 예, 재밌는 종은요,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사준다. 사주는데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주는 거야. 만약에 너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그걸 다시 뺐을 거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게 뭔지 이 친구들은 보면 떼를 쓰는 아이들은 뭔가 사달라는 거, 뭔가 어디 가자는 거, 어디 가고 싶다는 거, TV 보여달라는 거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는 이 아이를 훈육할 기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요구를 많이 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 아이랑 협상할 게 많구나라고 그냥 인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당연합니다, 어머니. 욕을 하고요, 이렇게 때리고요. 이거는 벌써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습관이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친구들이 상담실에 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상담실에 와서 저랑 그 아이랑 딱 대면하잖아요. 한 방에 말 잘 듣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실에 오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상담실에 오면은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심리 상담실 같은 데 가면 엄마랑 아이랑 어떻게 노는지 카메라를 보여주고 그 놀이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랑 아이랑 집에서 어떻게 놀이하는지 아이하고 발달 검사 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놀고 계실 건지 다 나와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엄마의 육아 태도를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 할 필요가 없고 발달 검사지만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발달 검사지 해서 갖고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40분 정도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거든요. 40분 안에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어떤 걸 못하고 있는지, 엄마는 뭐가 문제인지, 육아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상담실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친구 때리고, 지금은요 34개월이어서 때리고 던지고 해도 큰일이 안 일어나지만 이 성격이 조금 더 심해지면 교구도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 아니고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들 던지면 다른 아이 눈에 이렇게 찔리고 하면 다른 아이들도 되게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선물 주라 그랬어요. 그걸로 요구하고 아이가 원하는 걸 딜을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담실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왜?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때리고 자기를 자해도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욕도 하고 하기 때문에 34개월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일반 아이들보다. 48개월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담실에 한번 오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돌아기인데 친구들이 다가오는 걸 싫어해요. 아니야 소리 지르고 엄마 안아 하고 그러네요. 당연하죠. 이게 2돌 정도 되면 24개월 정도 되잖아요. 24개월 정도 되면은 나의 자아가 나타나요. 그전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손잡아 그러면 손잡고 했는데 2돌 정도 되면 자기의 자아가 생겨서 좋고 싫고를 되게 많이 해요. 싫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손잡자 그러면 아니야 했다가 또 엄마가 그냥 가면 손 안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모든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가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영리하고 말은 잘하는데 대근육 발달이 떨어진 아이들은 친구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쳐다보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쳐다보는 건 괜찮지만 그 아이가 내 곁에 오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머리는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데 대근육 발달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세다라고 느끼면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무서워해요. 되려 이런 아이들은요, 어른이 가까이 오는 건 좋아해요. 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말로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애기들은 자꾸 자기를 만지고 밀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보다는 어른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살 여자입니다. 자기 것도 다 양보하고 너무 친구들을 챙겨요. 보딩 것만 잘 챙기고 욕심이 너무 없는 아이라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6살 여자아이가 자기 것도 다 양보하고 이제 연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연필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가 연필 좀 빌려줘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빌려주고 있는 건지 진짜 이 아이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한 개를 줘도 나한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건지 예, 그게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남이 달라고 해서 그걸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다 주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느꼈을 때 내가 비싸게 사줬는데 이걸 왜 친구 주는 거야 했을 때 이 아이는 이게 비싼지 싼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별로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면 친구한테 거절을 못해서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아이인지 좀 찾으셔야 돼요. 6살 정도 되는데 자기 주관이 별로 없고 힘세고 말센 아이들이 있어요. 유치원에 가면. 그 아이들을 따라가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아이들한테 그냥 복종하는 아이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빵 셔틀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부터 엄마 이거 소중해. 친구 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엄마 이거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 예뻐서 사준 거야. 절대 친구 주지 마. 알았지? 라고 엄마가 말을 했는데도 아이가 주고 있는 건지 엄마가 그냥 사주기만 하고 아무 말을 안 했는 건지 그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세고 말 잘하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지시를 따른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 그거 갖고 싶어 줘 하면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줘버려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진짜 내가 그냥 필요가 없는데 제가 달라 하니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검사를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 주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세게 하는 애, 6살 중에서요, 말 잘하는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따따따따따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 갖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말을 하면, 예, 그냥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는 그 아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런 판단 능력이 정확하게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정확하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걸 평소 때 많이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생각을 물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 있고 친구 때리면 안 돼. 그죠? 어른 보면 인사해야 돼. 라는 규칙이 정확하게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생각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빨간불에 멈춰 초록불에 가는 거야. 뭘 알아야죠. 그 다음에요.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가야 되는데 누구가 빨간불에 뛰어갔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물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의 주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강하게 아이에게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거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이거 좋아해 이건 싫어해 너 이거 참 예쁘다 너 이거 참 잘한다. 엄마가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아이도 정확한 단어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못해요. 아니요? 물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었잖아요. 그럼 말을 해야죠. 곤란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라든지, 아, 불편하네 하고 가든지. 그죠? 근데 엄마가 물을 때는, 엄마! 그러고 아빠가 또 몰래 가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 융통성 있게 살든지. 그것도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근데 물었는데 아무 대답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 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에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황한 질문하면 어때요? 그것도 이겨내야지. 응? 곤란한 질문하면 곤란해요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지. 곤란한 단어를 쓰려면 곤란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실에 오잖아요. 똑똑한 형제들 오잖아요. 아, 불편해요. 막 이래 나한테. 응? 엄마 여기 너무 불편해요. 빨리 집에 가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감정을 말로 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나 진짜 나 솔직히 6살짜리 이 여자아이 이야기하면서 좀 속상해가지고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딱 정하면 아이는 본인의 지금 심리 상태, 마음을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지금 이거 라이브 하려고 제가 어제부터 올렸는데 감정 카드가 따로 있어요. 감정 카드에 슬프다, 놀랍다, 당황하다, 그죠? 무섭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가 알고 있어야죠. 외워야죠. 지금 이게 슬픈 감정인지, 이게 외로운 감정인지, 이게 놀란 감정인지, 이게 두려운 감정인지, 이게 부끄러운 감정인지, 이게 그죠? 당황해, 불편해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 카드를 먼저 구입하셔서 아이랑 감정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진짜 네 마음이 뭐야? 네가 진짜 주고 싶은 거야? 주기 싫은데 그 아이가 강요해서 주는 거야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6살이면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학교를 가서 친구들한테 말리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리더하면서, 그죠? 사회성 있고 리더십 있으면서 씩씩하게 학교 다니기를 원하시잖아요. 학교 가서 맨날 뺏기고 오면 얼마나 속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먼저 알 수 있도록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곤란해요 라는 감정을 알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41개월 5세 여아입니다. 하루에 몇 번 멍 때리게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런 상태가 필요한 건지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요, 물멍하고 막 불멍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잖아요. 그냥 물만 막 바라보고 있고 불만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하다, 멍 때릴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머리가 복잡하고 들어온 게 너무 많고 이럴 때 멍 때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가 머리가 복잡할 만큼 공부했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41개월에 뭐 몽둥이 들고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해도 그 아이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41개월짜리가 왜 멍을 때려야 돼요? 왜? 복잡하고 많은 걸 배웠다니까. 뭘 통해서? 영상물 통해서. 그래서 영상물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영상물을 끊고 나면은 멍 때리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엄마의 아이가 영상물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상물을 끊어요. 자, 영상물을 많이 봤는데 영상물을 끊는다고 해서 이 영상의 자녀상이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달리기를 해야 돼요. 걸으면 안 돼요. 달리기를 하면 영상, 여기 기억되어 있는 자녀상이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영상물을 보여줬다 그러면
30분 보여줬다 그러면 30분 뛰고 오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뛰게 해야 돼요. 걷는 거 말고. 걸으면은요, 방금 봤던 영상이 계속 떠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가 멍 때린다라고 하는 건 벌써 가만히 있으면서 지식이 많이 들어왔다. 영상물을 봐서 앞에 시각 자극, 청각 자극 많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가 멍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요.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6개월 아기 어린이집 3월 입소 후 적응 중인데 어린이집에서 공간 이동이나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많이 울어요. 이것 또한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다녀온 후 꼭 1시간 정도 짜증과 때가 늘었어요. 잠시 다가가도 엄마 싫어요! 라는 잠꼬대도 하고요. 26개월이 지금 마음고생이 많군요. 3월달에 입소했는데 공간 이동, 새로운 활동할 때 이게 뭐야? 시키면요 무조건 우는 애가 있어요. 저희 센터도 오면은요 아이한테 하루야 해도 계속 울어요. 계속. 근데 자기가 재밌는 거 할 때는 막 해요. 근데 뭐예요? 시키잖아요. 누가 자기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부르면 뭐야? 시킬 것 같거든. 응? 이리 와, 하루야 이리 와 하면 울어요. 근데 막상 또 와가지고 하면 잘 놀아요.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그러잖아요. 잘 있다가 적응 중인데 공간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을 갈 때마다 운다라고 하는 건 귀찮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부르지도 마. 나 쳐다보지도 마.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대근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신경 발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다녀와서 꼭 1시간씩 짜증을 내고 때가 늘어요. 네. 그때가 어린이집 갔다 오고 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징징대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모든 아이들은 대근육 발달이 떨어질 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동안에 엄마랑 같이 있다가 이제 3월달에 들어가서 입소하고 적응해 온다. 하루에 2시간 정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 그냥 잠깐 산책 정도 한다 그러면 산책한 거지 그걸로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는 빨리 적응시키고 싶잖아요. 빨리 적응시키고 싶으면 체력이 빨리 올라와야죠. 근데 어떻게 재미있고 즐겁게 체력이 빨리 올라오겠어요. 울어도 걷다 보면 아이가 체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가요 뛰게 하고 달리고 공도 차고 자전거도 타고 이러면서 해줘야 아이가 운동 발달이 되지. 어린이집에 갇혀 있는데 운동 발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당연하죠.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못하죠. 그러니까 집에서요 하늘 자전거를 한다든지 대근육 발달이 움직일 수 있도록요 자전거 우리가 개다리 춤을 춘다든지 균형 잡는 거 요즘에 그런 기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아이를 대근육 운동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23개월 여자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누워있으면 올라타는 모습이 보여서 친구들이 운다고 하네요. 집에서 엄마 아빠 배 위에 올라타고 놀아서 그런 건지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안 돼 해도 반복되나 봐요. 어떻게 통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다 이게 문제야. 왜 자기가 다 그거를 허용해 놓고 결국은 밖에 나가면 그 아이가 또 그걸 하면 혼나는 거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엄마 아빠가 너그러운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그걸 못하게 됐을 때 상실감을 잃게 된다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사회에서 그거까지 해주면 밖에 나가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껏 해주고 밖에 나가면 그걸 못하게 만들면 그 아이는 되게 힘들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어린이집 가면은요 대근육 늦어갖고 누워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애들을 밟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얘는 지금 올라탄다는 거 했잖아요. 올라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누워있어도 밟고 지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집에 있어도 아빠가 그죠 거실에 누워있으면 밟고 지나가요. 근데 애기가 밟고 지나가니까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고 말아요. 훈육을 안 해요. 때리면 훈육을 하는데 밟고 지나가는 건 훈육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큰 아이들한테도 했는데 이 작은 아이한테는 왜 이거 못해? 하고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23개월의 여자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배 위에 올라갈 때는 이제 배 위에 올라오는 건 아니야 라고 집에서부터 다시 가르치세요. 여태까지 해주다가 지금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래. 괜찮아요.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다가 또 금방 좋았다가 울었다가 금방 좋았다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걔들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이 아니에요.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짧게 기억해요. 그 짧게 기억했던 걸 반복을 해야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울다가 웃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상처받아도 잠깐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돼! 오늘부터는 아빠 배 위에 올라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어린이집에 가도 다른 아이들 배 위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들은요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엄마 아빠가 너무 과하게 편안하게 해줬던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는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돼 여기까지 못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했던 행동이 밖으로 나가면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집을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사회에서 똑바로 가르쳐 놓아야 정말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개월 남자입니다. 자꾸 꼬집는 걸 좋아해요. 특히 잘 때 꼬집으면서 잠들려고 해요. 제가 소리낸 악을 자기가 내면서 웃으면서 꼬집어요. 머리도 벽에 부딪히려고 하고요. 머리도 벽에 부딪히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박으면 박았지 부딪히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15개월 남자아이가 자꾸 꼬집는다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꼬집으면서 잠을 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아이가 엄마를 꼬집든 엄마를 만지든 귓볼을 만지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체를 자꾸 갖다 대시면 나중에 엄마가 아이가 자고 나서 일어나도요. 아이들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깊은 잠을 못 자요. 역시나 엄마도 옆에 있으면서 아이가 자꾸 만지니까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체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엄마의 신체와 비슷한 거 있죠. 말랑말랑한 걸 줘서 아니 꼬집고 싶으면 이거 꼬집어라고 줘야 돼요. 아니 하고 딱 빼고 그걸 다시 줘요. 그럼 애가 안 잡겠죠. 이거 달라고 하겠죠. 아니 하고 다시 줘요. 그래서 내 신체에서 다른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꼬집는 거를 느낌 살찜을 꼬집을 거기 때문에 살찜을 꼬집어서 엄마가 꼬집었더니 아 했더니 이게 재밌어서 꼬집으면 엄마가 자꾸 아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 가르치는 거거든. 시키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네가 아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꼬집으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재미있다라고 느끼게끔 처음에 소리를 내면 아이들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아니야 이제 이거 꼬집는 거야. 아니야 이거 꼬집는 거라고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던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잡지 않고 이식 하고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워와 주워와 주워와. 당연히 15개월 안 주워오겠죠. 아이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잡아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고 울겠죠? 울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반복 하셔야 좋아지는 거예요. 15개월짜리가 한 번만에 좋아지지 않아요. 15개월짜리에게는 10번 아니면 20번 해야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 손을 대는 건 안 좋구나. 몸에 손을 대고 잠을 자면 결국은 그게 더 큰 습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이관시키는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개월 아기인데요. 밥이든 물이든 뱉는 아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밥이든 물이든 뱉는다는 것 자체가 배가 불러서 뱉는 건지 아예 먹지 않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물을까지 뱉진 않거든요. 보통 아이들은요 밥은 안 먹어도 밥은 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은 안 먹어도 물은요 어릴 때 모유 수유했기 때문에 쪽쪽쪽쪽쪽쪽
엄청 잘 빨아먹는데 그 두 가지를 둘 다 안 한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요, 아이가 먹는데 물이 쾌쾌쾌 한꺼번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쾌쾌쾌 해서 물이 걸려서 뱉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은. 그래서 그 구멍이 빨대 사용하는 그 구멍이 너무 크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은 빨대를 이용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빨대 힘이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바로 컵을 줘서요. 뭐 컵을 하면 물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럼 더 퀵퀵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은 그 들어오는 입구 컵이라든지 빨대 구멍이 커서 목에 걸려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이 아이가 물을 먹는 게 싫은지 주스나 이런 것들 단 거는 다른 거는 물로 되어 있는 거는 먹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밥 같은 거를 뱉는다라고 하는 건 씹는 힘이 되게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예 씹어보지 않고 여기 밥 같은 걸 여기다 입에 머물고 침으로 그걸 녹여서 그냥 삼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운동이 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간이 안 돼 있는 음식, 우리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할 때는 너무 간이 안 돼 있다, 이제 간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간을 조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얘들의 신장이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기에 있는 걸 많이 먹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색깔이 예쁘다든지 뭔가 만질 수 있다든지 흥미 유발이 좀 되기는 해야 돼요. 되기는 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제가 저작권 이 근육 운동이 잘 안 되면 육포 같은 거라도 조금 딱딱한 거 말고요, 좀 물려서 엄마가 집에서 말려가지고 육포 같은 거라도 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오징어 같은 다리 있죠, 그거는 너무 짜잖아요. 그래서 물에 많이 불려가지고 그 짠 기가 많이 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밥은요, 밥이 아닌 고기라든지 다른 거라도 씹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좋겠고, 물이라면은 이 물은 아이에게 구멍, 빨대가 너무 크다든지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컵 사용을 해서 너무 커서 목에 걸릴 수 있어서 아마 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한 단어만 따라합니다. 두 단어도 몇 개 하지만 새로운 단어들과 대부분 첫 단어, 한 단어만 말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코끼리, 그런데 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해봐, 코 해봐, 코 해요. 끼 해봐, 끼 해요. 리 해봐, 리. 코끼리 해봐. 그럼 못해요. 그래서 한 단어를 하는데 그걸 한 단어를 따로 또 분리시켜서 그걸 합치어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분들은 아이들이 다 한 단어만 말하고 진짜 문장을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리듬을 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또박또박 사 해봐, 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과, 리듬을 타는 거예요. 크레파스, 코끼리 이렇게 리듬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못해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이러면서 그냥 그 단어를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쭉 들려줘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글밥이 긴 거는 긴 리듬이겠죠.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많이 들려주셔야 되는데 단어 몇 개 하는 것 같고 계속 반복해서 사 해봐, 과 해봐, 과, 사과 해봐, 사과, 리듬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글자를 한다라는 거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새로운 단어를 넣으세요. 아이가 사과를 모르면 사자를 가리키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면 그 아이는 새로운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코끼리를 못했는데 코스모스를 알고 나면 나중에 코끼리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안 돼요, 앞 글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더 많이 가르쳐 준다. 21개월은 이제 말을 엄청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고 들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플래시카드 하루에 2000장씩 쭉 들려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버버버버버버
이거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고민 없어요. 그냥 말이 터져요. 그러니까 플래시카드 하루에 2,000장씩 그냥 돌려주세요. 앞단어 된다 안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38개월 남자 아기인데 작년에 월반에서 지냈는데 올해는 자기 또래랑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알림장 사진을 보면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혼자 놀아서 심심했어 라고 하고 작년 친구들을 그리워해요. 당연히 그대로 적용하게 놔둬도 좋을지 적응하게 놔둬도 좋을지 다시 월반을 해야 할지 고민해요. 어머니 무조건 다시 월반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자기보다 높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자기보다 낮은 아이들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못 놀아요. 위에 형들하고 있는 거는 잘 놀아요. 따라하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동생들하고 같이 놔두잖아요. 애기인지 금방 알아요. 38개월이잖아요. 애들이 얘네들이 오빠야 형님이야 애기야 그거 금방 구분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보다 키가 큰 아이들하고 계속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처럼 자기가 큰 줄 알고 여태까지 살다가 지금 작은 아이를 보면 자기가 저렇게 작아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아이가 잘 못 놀아요. 그래서 알림장을 사진을 보는 건 선생님이 제일 예쁜 사진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지 마시고 월반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월반을 유치원에서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지 월반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42개월 5세 여자아이 3월 유치원 현재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낯선 곳에 가면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익숙한 선생님 공간에서도 엄마랑 붙어 있길 원하고 안 보이면 불안해요. 41개월이나 됐는 애가 엄마 없이 불안하고 뭐 엄마 없으면 아니고 이건 애기가 아니잖아요. 30 몇 개월이 그런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41개월 정도 되면은 친구랑 놀아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놀아야 되고 엄마가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자꾸 엄마 어쩌다 엄마 어쩌다 기다려 엄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기다려 하면 아이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공간에 가서 엄마 옆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한다 안 보인다 불안해한다 이거 자체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아이인 거죠. 응? 엄마 옆에 붙어서 내가 문제 해결 하나도 안 할 거야.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시켜도 내가 말 안 하고 엄마가 말하면 되니까.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얼마예요? 안 물어봐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엄마면 다 해결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그냥 잘 놀아요 저런 친구들이.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엄마 옆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쳐다보는 것도 싫고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도 싫고 내가 뭔가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것도 싫고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옆에 올 때 말을 해요. 엄마 지금 밖에 나갈 건데 너 같이 갈 거야? 같이 간다. 그러면 엄마가 밖에 나갈 때 심부름을 시키면 너 심부름 잘 할 거야? 잘 안 할 거야?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밖에 데리고 간다 그러면 심부름 잘한다 그래요. 심부름 안 하면 너 이제 밖에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심부름 잘해야 돼 알았지? 라고 하고요. 밖에 왔죠?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아니 아이에게 말을 해서 저기 쿠키 하나 사갖고 올래? 해서요. 일부러 심부름 자꾸 시켜봐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세상 무서운 줄을 그죠? 내가 가면 돼.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가서 저기 키 큰 아저씨한테 물어봐. 화장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화장실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줬어. 사람들이 친절하구나. 밖에 나가서 모르면 물어보면 되네? 라고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 없어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아. 엄마 없어도 한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아이가요. 엄마 1,000원 줘. 나 또 쿠키 사올래. 엄마 1,000원 줘. 또 쿠키 사올래. 쿠키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낯선 사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쿠키가 내 손에 왔는 자기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데리고 나와서는 심부름을 많이 시켜본다. 일부러도 시켜보는 거죠. 그죠?
과일 가게에 갔어요. 사과 5개만 주세요. 얼마예요? 물어보라 하세요. 사과 얼마인지 물어봐. 사과 얼마인지 물어봐. 그러니까 못해 이럴걸요? 네, 맞아요. 못해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는 엄마 옆에 이렇게 붙지 않아요. 못하게 되면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밖에 나가서 엄마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혼자 말을 잘한다든지, 혼자 인사를 잘한다든지,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한다든지, 혼자 옷을 입는다든지, 혼자 양치를 한다든지,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이 많은 것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성이 있을 때 낯선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에 훨씬 더 빨리 잘 될 겁니다. 덜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30개월 의자에 차분히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가위질 등 소근육 놀이를 못해요. 어떻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30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의자에 어떻게 앉아있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아이들은 대부분 영유아식의 아이들은요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요. 그것도 영유아 아이들이잖아요. 6살 정도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0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요 15분에서 20분 택도 없죠. 5분요? 5분 정도 앉아있으면 되게 잘 앉아있는 거예요. 5분에서 6분 정도 앉아있으면 굉장히 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때 30분 정도 수업 시간을 잡잖아요. 그러면 준비물을 갖고 오는데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 추는데 또 10분이에요. 수업 잠깐 5분 10분 해요. 그 정리하는데 또 10분이에요. 이 시간이요. 준비하는 시간을 다 가져요. 실제로 그 선 긋고 줄 긋는 거는요. 5분도 못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앉아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이미 벌써 30분을 앉는다라고 하면 자 이제 스케치북 갖고 오세요. 얘가 뛰어가서요. 스케치북 갖고 와요. 크레파스도 있어야 돼요. 크레파스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자 크레파스에 노란색 친구 들어보세요. 노란색 어디 있어요? 노란색 여기 있네. 엄마 크레파스랑 너 크레파스랑 노란색 똑같은 거 찾아보자. 똑같은 거 찾아보자. 이번에는 빨간색이야. 빨간색 똑같은 거 찾아보자. 빨간색 똑같은 거 찾아보자. 똑같다 똑같다. 이걸 하면서요. 찾아오세요. 갖고 오세요. 버리세요. 앉으세요를 계속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엄마랑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엄마가 오늘은 뭘 할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니까 엉덩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이런 친구들이요. 재미있다고 생각해봐요.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다 준비해 놓고 딱 차분한 마음에 아이를 부르잖아요. 아이가 기겁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림 그리는 시간이야. 우리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려면 크레파스가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크레파스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스케치북 어디 있어요? 스케치북 저기 있네. 갖고 오세요.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예요. 동그라미 엄마가 하나 그려줘요. 동그라미 잘 그렸죠? 박수 쳐요. 박수 쳐요. 엄마 잘하죠? 엄마 잘한다고 말해. 엄마 잘한다고 말해. 왜가 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사과를 그려줄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하고 사과 그려줘. 짠 사과지. 멋지지. 나 잘하지. 또요. 박수 쳐. 박수 쳐. 엄마 잘한다 말해. 엄마 잘한다 해요. 그럼 사과 하나 그렸죠. 이제 빨갛게 색칠 공부하자. 자 빨간색 크레파스 꺼내보세요. 빨간색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여기 있어. 그래 우리 한번 색깔 칠해보자. 빨간색 칠해서 했죠? 그러면 사과가 만드는데 그 막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기다 갖다 저기다 갖다 반드시 그거를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딱 해서요. 색깔이 아무 때나 가는 거는 가위로 잘라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가위로 싹둑 잘라서 짜잔! 사과 친구 나타났어요. 자, 사과는 어디에 놔둬야 돼요? 사과는 어디 있어야 돼? 사과는 하늘에 있어야 돼. 의자에 있어야 돼. 식탁에 있어야 돼. 냉장고에 있어야 돼. 아이들이요 다 냉장고에 냉장실에다 넣어야 된다고 해요. 거기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과 친구를 냉장고에 넣어주자.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서 과일 코너에
그 과일을 넣어줘요. 그러고 나면요 조금 있다가요 말해요. 우리 아까 무슨 그림 그렸지? 냉장고에 뭐가 들어갔지? 배가 들어갔나? 바나나가 들어갔나? 그럼 애들이요 사과!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사과예요. 사과가 들어갔어요. 우리 아까처럼 또 사과를 그려볼까? 동그라미 내가 그릴 거야. 내가 그릴 거야. 엄마가 그린다 그래요. 내가 그릴 거야. 근데 너는 엄마가 잘 그리면 박수 쳐줄 거야? 안 쳐줄 거야? 그럼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그려. 아니야 내가 그려. 그래. 왜? 박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잘한다는 거잖아요. 멋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얘가 딱 두 번째 되면은 자기가 한다 그래요. 자기가. 그럼 너가 할 거야? 그럼 너가 하면 내가 박수 쳐줄게. 알겠어? 할 수 있겠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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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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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세요. 잘한다 너무 잘한다 칭찬해주고. 자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할 거예요. 사과를 그려볼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하고 또 사과를 탁 그려. 그리고 어떻게 사과가 됐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사과를 쓱싹쓱싹 칠하고 또 가위 자르고. 자 이번에도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세요 하고 딱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서 이 동작 활동을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랑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놀이를 하세요. 놀이를. 그러면 엄마랑 있는 시간이 즐겁고 뭘 하나를 한다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엄마가 무슨 명령을 내릴까 아이들 그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0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원래 집중력이 별로 없다.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참 잘 앉아 있는 거다. 가지고 오는 거, 갖다 놓는 거, 여기다 넣는 거, 가위 자르는 모든 거를 수업처럼 생각해야 돼. 근데 준비를 딱 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부터 아이랑 함께 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의 청담공원입니다. 맞죠? 우리 공동육아 할 때 진짜 청담공원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5살의 아이가요 유치원에 낮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원하고 나면 잠투정을 하네요. 잠이 와서 울면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훈육하나요? 잠이 와서 잠이 와서 투정을 부리는 거는 이성적일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본능적으로 아플 때 투정 부리는 거와 똑같아요. 잠올 때 투정 부리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몸이 지쳐있고 힘들어서 짜증을 내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훈육을 합니까?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엄마가 이미 알잖아요. 이게 얘가 지금 체력이 딸려서 얘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딸려서 지금 투정을 부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훈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체력이 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사탕이라도 하나 먹이셔야 돼요. 이미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얘들 당이 딸려요. 엄마를 보면은요 짜증이 나요. 왜? 그냥 짜증이 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쟤는요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저한테만 저렇게 짜증을 내요.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럼 누구한테 짜증내요? 너무 피곤한데.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을 들고 다니시면서 아이가 고집 피우고 짜증 부리잖아요. 그죠? 하원할 때. 그러면요 그냥 사탕을 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해요. 낮잠 시간이 끝나고 엄마는 알잖아요. 투정을 부리고 하는데 내가 투정 부렸더니 사탕을 주네? 라고 하면 계속 낮에도 언제든지 투정을 부려서 사탕을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갔다 와서 너가 너무 멋져. 유치원을 잘 갔다 왔으니까 사탕 주는 거야. 아이는 투정을 부리고 있지만 엄마는 아는 거야. 당이 딸린다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투정을 부릴 때 훈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원하고 오는 애들 너가 오늘 유치원 잘 갔다 왔으니까 오늘도 사탕 줄게. 또 그 다음날 때를 안 부려. 그래도 어떻게 오늘 너가 유치원 잘 갔다 왔으니까 엄마가 사탕 줄게. 이러면서 보상을 하세요. 5살이잖아요. 보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체력이 일단 사탕 주는 거는 급하니까 그냥 방패막이로 쓴 거고 진짜는 뭐냐 그 정도 갔다 와서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5살이라도 애들이요 얼마나 놀고 집에 안 오려고 하는 애들 많아요. 체력이 남아도는 애들 많고요. 체력이 너무 좋아가고 잠을 안 자는 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원하고 나서 사탕 하나 물리고 자전거 2시간 태우세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